네, 저는 올리브 헬스케어 한성호 대표이사입니다. 현재 인하대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겸임교수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이과 성향이기도 했고, 다른 과목보다 좋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 현상을 수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설명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구나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들어가게 되면은 노벨상을 받고 싶다 이러고 들어가게 되는데 2달 만에 알았습니다. 정말 제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 알았고 주위에 저희 동기들이나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냥 중간만 해야겠다. 중간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는 했습니다. 뭐든지. 7년 반 있다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 많이 안정돼 있었고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음악도 굉장히 좋아해서 음악도 많이 듣고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서울의 모 구단 팬이란 걸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물리학이 워낙에 이제 깊이 있는 학문이고 학사 때 배움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석사 때 오세정 교수님 실험실, 그러니까 서울대 총장 하셨었죠. 석사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론 물리와 실험 물리를 적절히 조화해서 조합한 그런 실험실이라고 생각했고 실험만 잘하는 것도 그렇고 이론만 잘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실험 물리와 이론 물리를 좀 적절하게 같이 해서 모든 물질 현상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고체 물리 실험실이 어딜까 하다가 이제 오태정 총장님 실험실에 가게 됐고요. 그때 이제 자석 물질을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밴드 티어리가 잘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 다체계 이론 이런 거 배우는데 석사 때 그런 거를 알기라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베이직 사이언스이긴 하지만 이게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고 자석 물질 연구하고 좀 더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쪽으로 좀 한번 큰 세상을 보고 싶어 했고 박사과정을 좀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박사를 가게 됐고 미국을 많이 생각했던 때라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고요. 좀 나이 먹고 만 30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학원생들 치고 이렇게 사고 안 친 사람들 없을 텐데 석사 2학년 때 한 11월쯤 됐을 거예요. 그 공동기관에서 이제 앵글리졸브드 포토에미션 실험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엑스레이를 켜놓기 전에 이제 물을 틀어놔서 이제 열이 올라가면 녹으니까 이제 당연히 켜놨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물을 틀어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노드가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그랬고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라면 몇 달 걸려야지 이제 영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화도 안 내시고 그냥 3주 만에 구해주셔서 겨우겨우 데이터 얻어서 이제 석사학위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제가 박사 때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 볼더라는 학교에 있었는데 실제로 이 일은 제가 그 볼더라는 동네에서 이제 산 하나 넘으면 골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엔렐이라는 내셔널 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했고 CIGS라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태양광 소자 쪽을 연구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쪽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밀어준 쪽이고 석유나 이런 고전적인 에너지 쪽을 이제 공화당에서 굉장히 이제 서포트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부시가 대통령이었는데 재선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부시가 또 된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부시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연구소 가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늘만 보고 하늘만 푹푹 쉬고 있고 그런 좀 이벤트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박사 때도 이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라서 진짜 돈이 돌아야지 연구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연구비가 많이 주니까 굉장히 그때 힘들었어요. 그랬고 그때 연구를 제대로 잘 못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내심 그 연구소에 좀 학위하고도 좀 남아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게 돼서 이런저런 마음의 짐들도 많이 내려놓고 평안한 상황에서 이제 연구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실 이제 박사 때 CAGS라는 그 PN 정션에서 P타입 물질에 해당하는 반도체를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태양광이 되게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굉장히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구를 하고 보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거더라고요. 실리콘 태양광 전지 같은 거는 1950년 한국 전쟁 났을 때부터 연구를 시작한 거였고 논문도 웬만큼 쓰고 했는데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물리학이란 게 정말 천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랬고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해놔갖고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이제 물리가 정말 할 게 별로 없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게 물리에서는 이제 초전조 물질이었는데 그게 워낙에 이제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쪽이 이제 좀 뜨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고 그 아이온큐에 계시던 김정상 박사님도 볼더에 왔다 갔다 자주 하시고 근데 좀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바이오가 뜨는구나. 그리고 그때 바이오 피직스라는 게 막 처음 생기기 시작해서 그쪽에 기회를 좀 찾고 싶었고 근데 이제 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랬고 제 동기 친구랑 유기물질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동 연구한 게 있는데 친구가 이제 조지아텍에 있었는데 거기 조지아텍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별로 재미가 썩 없는 거예요. 그랬고 뭔가 진짜 찾고 싶은데 바이오 쪽을 더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서 일단 그 UC 샌디에고에 있는 물리학 실험실에 있다가 UC 샌디에고에 있는 암센터에서 공고가 나서 NIR 스펙트로스코피하고 스펙트럼 분석하고 그거 응용해 갖고 이제 근적외선으로 유방암 진단하는 그런 쪽에 일이어서 이거 너무 잘 됐다. 뭔가 응용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싶었는데 딱 그게 맞는 주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생체광학 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이런 옵틱스를 뭐 디퓨즈 옵틱스라고 해서 물리학에서 광학을 말하면은 뭐 반사, 흡수, 투과 뭐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산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생체는 그렇지가 않아서 투명 컵에 투명한 물을 담아서 거기 우유를 몇 방울 떨어뜨린 그런 미디엄이 이제 생체인 거예요. 그렇고 산란에 대한 기여가 흡수에 대한 기여보다 100배에서 1000배는 큽니다. 그랬고 산란을 잘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몸 안에 있는 구성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고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챌린징했고 아무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분야라서 더 하고 싶었고 또 의학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데 생체광학을 하게 돼서 정말 너무 그때 좋았고 거의 한 5년 정도 가까이 제가 UC 샌디에고 암센터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고 연구생활도 즐겁게 하고 그 주변에 이제 LG전자에서 그 굉장히 높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LG전자에서도 신사업을 하니까 한번 와봐라. 그분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이제 LG전자 읍면동 연구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LG 와서 뭘 했냐면요. 여러 질환 중에 이제 질환을 진단하는 진단기기를 만드는 걸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매력적인 게 유방암 진단기기하고 유방암은 너무 스케일도 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작더라도 언맷 니즈가 있는 걸 한번 해봐라라고 이제 회사에서 말씀하셔서 이 손가락 관절 여기 중단 관절하고 하단 관절에 염증이 많이 다발적으로 생기면 이제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조인데 사실 이게 붓기가 없는 이상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기준이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뻣뻣해, 손가락 아픈 데가 몇 개야, 뭐 이런 정성적인 기준들이 좀 경험적인 기준들이 있었고 정량적인 기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손가락 관절에 있는 염증을 영상화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근데 이제 붓기가 없을 때 그걸 영상화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기기가 뭐 초음파하고 MRI밖에 없었는데 MRI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손가락에 쓸 수는 없고요. 초음파는 요만한 하키스틱 프로브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손가락 관절에 있는 염증을 영상화해보자 하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런 비슷한 과제들이 이제 8개, 9개 정도 과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LG전자에서 5년 동안 일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래도 운 좋게 기술 피저빌리티 보고 서울대병원 류마티스 내과하고 이제 임상하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붓기 없을 때 MRI에서만 보이는 그 염증들도 저희도 잡아내고 해서 그걸 상용화를 좀 하고 싶었죠. 근데 과제들이 좀 함께 잘 돼서 이제 그룹으로 돼서 헬스케어 사업을 제대로 좀 해보고 싶으셨는데 이게 좀 쉽지 않다 보니 임상을 해본 유일한 과제여서 그럼 너네는 스피노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스피노프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싶었지 사업은 저는 꿈도 못 꿨었고요. 사실은 갑자기 그때 이제 용기도 생기고 그때 마침 이제 엑셀러레이터 하시는 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우연히 만나서 이제 제가 회사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초기 투자를 잘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이미지가 달랐을 거고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먼저 자본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우리한테 얼마를 벌어줄 수 있을 건가를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일단 이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게 기술 사업화를 했을 때 얼마나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거냐, 이런 데 좀 초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갭이 있었고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물리학에서 배우는 우리 연역적 추론 방식, 잘 아시겠지만 F는 MA에서 책이 한 권 나오잖아요. 굉장히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연역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추론 방식, 그런 게 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됐는데, 회사를 경영해 보니까 연역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납적인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리학 기반의 생물학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 측면에서 그렇고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측면에서 그렇고 기납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그런 것도 좀 제가 좀 10년 동안 단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근적외선을 사용해서요, 그 650나노에서 1100나노 정도 사이에서 8개 파장을 셀렉트 해갖고 분광학을 하는 거고요. 디스크리트 웨이브랭스 분광학을 하는 거고,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데 저희가 측정하는 크로모포가 뭐가 있냐면 이제 디옥시헤모글로빈이라는 거 하고요, 옥시헤모글로빈, 수분, 지질 이런 걸 측정합니다. 그 측정 기술로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굉장히 건강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 어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좀 여러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제 그쪽 기술을 좀 하고 싶었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혈관이 생성돼서 피가 몰리고 딱딱해진 다음에 그런 어떤 멍울이 졌을 때 그 고용암의 모양, 모폴로지를 영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뭐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맘모그라피라든가 초음파라든가 MRI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인 영상이라고 해서 모폴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긴 모양이 어떤지, 크기가 어떤지, 내 경험상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모양이면 이건 악성일 확률이 높은데, 뭐 이런 영상기기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기능적 영상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티슈의 모폴로지가 아니라 피지올로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 조직이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제 악성도가 높을 것 같은지 아닐 것 같은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혈관을 생성하게 되는 현상을 이제 엔지오지네시스라고 하는데, 혈관을 생성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혈관 생성하는데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옥시헤모글로빈이 좀 줄어들고 디옥시헤모글로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죠. 혈관의 재료가 이제 당이나 지질 같은 게 있는데 지질도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지질이 좀 감소되고요. 그 주변에서 화학작용할 때 이제 가수분해 효소가 인발부를 하기 때문에 수분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악성으로 암이 종양이 진행될 때 그 변하는 크로모포들을 측정해서 친구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악성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악성 인덱스로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을 형성하기 전에 어떤 그 조직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영상에서 좀 조기 진단에도 저희가 좀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피지올로지를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 좀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회사 자랑인데, 저희가 작년 9월에 타임지하고 스태티스티아라는 데서 이제 선정한 그 세계에서 탑 헬스텍 컴퍼니 400개를 정했는데, 거기서 한국 기업이 8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의료기기하고 웨어러블 분야에선 저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뻤고, 그동안 해왔던 게 이렇게 또 기술 개발이 좀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매우 기뻤습니다. 그때. 물리학을 전공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외우는 게 싫어서 물리학과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는 MA에서 책이 한 권 나오잖아요. 원리를 알면 뭔가 결과물을 얻는다는 그런 희열이 있고, 물리학을 한다는 게. 그래서 짜잘한 것들을 외우는 게 되게 싫고, 근데 생물학은 반대거든요. 현상이 먼저거든요. 그 원리를 몰라요. 반대 방향인데, 일단 제가 그 감사하게도 석사 때부터 계속 분광학을 해왔다는 거. 그리고 오세정 총장님 실험실에서는 엑스레이하고 UV를 사용해서 소일렉트론들의 어떤 물성을 봤다는 거. 그리고 그 데이터 나온 것들을 코딩을 해서 뭔가 수치적으로 뭔가 분석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 경험이 되게 큰 자산이 됐고요. 똑같이 박사를 갔는데 이제 물질은 자성 금속 물질에서 무기 반도체 물질로 바뀌었죠. 태양광 쪽으로 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비저블 라이트를 사용해서 스펙트로스코피를 또 동일하게 했어요. 제가 분광학.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분석이 그냥 시중에서 파는 분석 소프트웨어로 분석이 안 돼서 제가 직접 코딩을 하고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짜서 제가 얻고 싶은 파라미터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는 결이 같았고, 제가 결국 그 암센터 가서 바이오를 할 때도 제가 얻고자 하는 그런 크로모포들을 얻기 위해서 했던 과정들은 웨이브랭스 영역은 달랐지만 이제 근적외선이고 구하는 것들도 다르고 옵틱스도 다르지만 같은 기조가 됐다는 게 이제 그의 연속성이 있었고요. 제가 바이오는 잘 못했어요, 사실. 학력고사 때도 바이오는 엄청 많이 틀렸고요. 대학 가서도 2학년 1학기 때 바이올로지 듣고 학점도 아주 그냥 뭉갰고요. 그런 외운다는 것 자체를 머리에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냥 잘 못했어요, 바이올로지를. 근데 제가 연구했던 건 이제 스페시픽한 분야고 바이오 전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스페시픽한 영역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내가 알아냈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캔서 바이올로지 책도 읽었는데 그 책을 전부 다 읽은 건 아니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었고, 그러니까 바이올로지나 화학계통 그런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대전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부터 뭔가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알면은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물리학을 적용하면은 알아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필요한 부분의 화학이나 그 바이오케미스트리나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같은 건 좀 공부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어렵다고 생각되지는 않았고요. 물리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화학이나 생물은 그래도 필요한 그 부분만을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오히려 이제 새로운 것을 나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좀 기쁨이 컸어요. 예. 그래서 좀 즐겁게 일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특강 같은 걸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나갔는데 그때마다 이제 드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랬고, 난 정말 이거만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이제 물리학 학생들이 제일 약한 게 인더스트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바라보게 되면 이제 세상이 변하고 정말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게 이제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하고 계시는 연구나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다.